쇼! 달순의 라이브! 가르스 베일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골프요? 아니면 뭐 죽음 루팡? 아니면 뭐 벤치에서의 아주 기이했던 행동들이 있죠. 뭐 낮잠을 좀 잔다든지 쌍안경으로 경기장을 좀 본다든지 이런 게 좀 보이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희화되는 요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뭐 동네 작은 형 이런 좀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네이션스 리그 때문에 A매치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웰스 대표로 뽑혀가지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이제 머리가 기니까 프로에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또 사진이 딱 찍혀가지고 레알 마드리드의 지단 감독이 바로 이러한 긴 헤어스타일 때문에 베일을 중용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농담 같지도 않은 말들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참 베일을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참 좀 웃음거리, 뭐 농담의 어떤 소재 이런 것도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그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나 가르스 베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난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죠.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레알 마드리드는 정말 어마어마한 주급을 가르스 베일에게 주고 있고, 근데 정작 가르스 베일은 경기장을 뛰질 못합니다. 또 가르스 베일 입장에서는 만으로 이제 31살이니까 아직도 훨씬 더 좀 뛸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벤치를 지키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좀 벤치에서 이렇게 그냥 좀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베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답답하고 좀 이럴 것 같아요. 물론 뭐 주위에서는 그런 얘기 하죠. 그래도 인생은 베일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경기 안 뛰면서 뭐 그 정도 이렇게 주급 엄청난 주급 받고 이렇게 되면 뭐 그건 살만한 인생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또 선수 한편으로는 정말 뛰지 않으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책상 다 빼놓고 막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또 되게 속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건 돈도 벌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경기도 열심히 잘 뛰는 거겠죠. 이게 아마 베스트이기 때문에 돈은 벌지만 이게 뛰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100일에도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레알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가 좀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가장 좋은 것은 서로의 가장 그 좋은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레알 마드리드도 그냥 이렇게 뛰지 못하는 선수에게 이렇게 많은 주급을 주는 것을 이런 상황을 좀 해소시키는 것, 즉 베일을 다른 팀으로 보내는 것. 베일도 어느 정도 돈은 받으면서 뛸 수 있는 곳도 찾아 떠나는 것. 이제 이게 서로에게 좀 베스트가 될 텐데 우린 그동안 이제 베일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직접 들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베일은 어떤 생각하고 그냥 인생은 베일처럼 이런 얘기만 좀 했던 것 같고 베일은 정작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열리고 나서 처음으로 가르스 베일이 뭐 주변의 이야기나 에이전트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기 어떤 이적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좀 했습니다. 이거를 BBC와 스카이 스포츠가 좀 길게 좀 보도를 좀 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BBC에서 이번 그 인터뷰 기사를 치르면서 가르스 베일이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일주일에 얼마를 받는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60만 파운드입니다. 일주일에.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9억 5천만 원이니까 일주일에 9억 5천이면 네, 그러면 뭐 어려워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이죠. 1년이 50주가 넘으니까 지금 계약이 2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레알 마드리드 2년 남았는데 만약에 이대로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 일주일에 9억 5천씩 2년 동안 그냥 받는 거죠. 네. 이러니까 사실 레알도 속이 좀 터지고 베일도 이렇게 많이 2년 동안 버티면 돈은 정말 많이 벌겠지만 이렇게 계속 뭔가 희화되는 대상으로 좀 계속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베일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난 축구를 계속하고 싶다. 여전히 축구 계속하고 싶다. 난 31살인데 몸 상태 아직도 몇 년 더 뛸 수 있다. 난 진짜 떠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일이 다른 데를 가더라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면 뭐 레알에서 받은 만큼은 모르겠지만 또 어느 정도 돈을 좀 받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선 돈도 돈이지만 정말 내가 어떤 축구 선수로서 더 뛰는 것으로 어떤 판단을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좀 속으로 좀 이제 속에 있던 이야기를 꺼낸 건데 그러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지난해도 사실 나 떠나려고 했다. 이렇게 계속 남아서 죽음 루팡 소리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도 떠나려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레알 마드리드 구단 측이 막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속사정을 좀 아시죠? 원래 지난해 여름에도 장수 스닝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 또 열린 다음에 상하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었어요. 특히 이제 지난해 여름에 장수하고 연결됐을 때 거의 이적이 다 완료가 됐었죠. 그때 방식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도 뛰지 못하는 선수, 전력 외의 선수를 계속 많은 주급을 주면서 데리고 가니까 그러니까 계약은 남아있으니까 이적료는 발생하죠. 원래는. 근데 이적료를 받지 않을 테니 선수의 그 우리가 내야 되는 주급만 감당해 주세요. 그랬더니 중국이 오케이 이적료 내지 않으면 그 정도 주급은 우리가 감당할게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협상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래도 계약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이적료는 좀 줘야죠. 인간적으로 조금은 챙겨줘야 됩니다. 그 2013년에 토트넘에서 뛰던 가레스 베일이 레알 갈 때 그때 이적료가 한 1,000억 원이 넘었잖아요. 뭐 지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적료는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레알 측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장수가 그러면 일주일에 9억 넘는 주급도 주고 이적료까지 우리 그거는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산됐던 거죠. 그때 그래서 구단 중국 쪽에서는 이러면 우리가 1년 예산을 오버해버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산됐습니다.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베일이. 난 진짜 떠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은 나처럼 사는 걸 원한다고 하지만 나도 뛰면서 돈 벌고 싶지.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갖고 싶겠냐라고 하면서 지난해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적 기간이 좀 남아있는 것 아니냐. 베일의 이야기입니다. 이적 기간 남아있고 지금 이적 기한이 다음 달이죠. 10월 5일까지 열립니다. 이적 기간이 좀 남아있고 무슨 일도 이적 시장에서는 일어날 수가 있다. 모든 결정은 레알 마드리드 손에 달렸다. 이렇게 공을 딱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여름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베일의 입장은 지금 뭐냐면 나 떠나고 싶다라는 의사 밝혔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결국 계약 기간이 2년 남았으니까 또 다시 지난해처럼 레알 마드리드 쪽에서 이적료를 요구하게 된다면 지금 31살의 선수를 그 정도 이적료와 나의 또 주급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면서 데려갈 팀이 어딨냐. 그러니 레알 마드리드에게 일정의 이적료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면서 자기가 떠나겠다는 의사. 그러면서 공을 레알 쪽으로 던져놨습니다. 이거를 BBC와 스카이 스포츠가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당연히 BBC나 스카이 스포츠는 물어봤겠죠. 혹시 그래서 떠난다고 하니 프리미어리그 쪽으로 올 생각도 있는 거냐 했더니 당연하다. 만약에 팀에서 날 놓아준다면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하는 걸 좀 복귀죠. 복귀하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판단만 남은 거야? 이렇게 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을 좀 던져놨고 또 이적한다면 프리미어리그로 오겠다는 게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가레스 베일의 향후 어떤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게 사실인데요.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프리미어리그로 온다면 두 팀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냐 나옵니다. 하나는 전 소속팀이었던 토트넘, 또 하나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좋은 선수다, 영입했으면 좋겠다라고 과거에 이야기했었던 맨유. 이렇게 이제 두 팀, 맨유와 토트넘 정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토트넘은 메리트는 그런 공격수 있으면 좋죠. 지금 공격자원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느낌이 좀 있으니까 좋고 또 상징적인 토트넘에 물론 이제 사우스햄튼에 뛰다가 온 선수긴 하지만 토트넘에서 굉장히 또 커리어를 빵 띄운 선수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선수가 돌아오면 좋을 거고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이적료를 좀 풀어준다면 이적료 없이 다시 데려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이 되잖아요. 돈 없이 데려올 수 있으면.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주급을 근데 토트넘이 아무리 이적료가 없어도 그 많은 토트넘 그걸 준다고 아무리 그 베일하고 좀 조정을 해가지고 낮춘다고 하더라도 상당할 텐데 그게 가능해?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맨유 같은 경우는 퍼거슨 감독이 과거에 좋아했던 스타일 그래서 영입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 굉장히 솔샤르 감독이 빠르고 젊은 선수 중심으로 해서 바꾸고 있잖아요. 뭐 마시알이나 레시포드나 이렇게 바꿔놓고 있고 데려오려고 하는 선수도 젊은 선수인 제이든 산초입니다. 이렇게 젊은 선수 중심으로 좀 팀을 꾸리려고 하는데 31살 넘은 그 베일이 딱 왔을 경우는 이거 조금 전체적인 리빌딩 과정하고 안 맞는데 이런 게 하나 걸린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요. 산체스의 양몽이 좀 있대요. 알렉스 산체스가 주급 루팡 이런 거였잖아요. 어렵게 해결을 했는데 또 주급이 높은 선수를 데려와가지고 또 혹시 잘못되거나 혹은 또 그 문제가 또 이 사달이 나지 않겠냐. 그 어떤 이 공포감이 좀 있어가지고 이건 좀 걸림돌이 돼서 맨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공을 던져놓은 거고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건 나옵니다. 그냥 레알에서 자체적으로 푸는 건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이 정도 주급을 감당하면서 아무리 이적료를 좀 조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데려갈 팀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단 감독도 좀 양보하고
베일도 좀 감독한테 좀 맞춰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술 안에서 좀 푸는 게 어떠냐. 그래서 거기서 뛰는 게 베스트다. 남은 기간 동안 죽으면 주되 그냥 거기서 아직도 뭐 좋은 선수니까 한번 뛰게 해주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좀 가능성이 적다라고 하는 건 지단 감독 확실합니다. 자기에게 딱 맞는 선수, 맞지 않는 선수 딱 해가지고 뛰게 하거나 뭐 전력 외로 통보하거나 이런 강한 감독이잖아요. 하메스 로드리게스도 결국 지금 에버튼 거의 넘어가는 거 다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잔류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선 방법은 일단 레알 마드리드의 이적료에 대한 양보, 그리고 베일도 어느 팀을 가든지 간에 주급에 대해서는 좀 양보를 하는 게 서로가 좀 고통스럽고 서로가 좀 어렵다고 하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근데 어쨌든 베일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처음으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적에 관련한 이야기를 스스로 꺼냈고, 레알이 양보할 수 있다면 나는 프리미어리그로 복귀를 고려하겠다 그러면서 진짜 만약 베일이 간다면 어느 팀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커질 것 같습니다.